I think we're going to be $21 million in 21 years. 자, 이 사람은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존경까지는 좀 그렇고 제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참고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기업가죠. 스트래티지 회장인데 여러분들도 이분을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을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나온 마이클 세일러 회장 관련된 기사인데요. 자, 마이클 세일러는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예찬론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강력한 전도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사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최근에 487개를 사서 가격은 얼마? 5천만 달러에 샀습니다. 한 개가 10만 달러니까 500개 사면 5천만 달러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64만 1692개를 갖고 있는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CEO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1965년생입니다.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공학을 전공했는데 과학사까지 같이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수가 없고 영원히 2위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윈도우로 다 장악을 해놓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 전략을 고민하다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기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막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스트래티지 홈페이지인데요.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스트래티지는 64만 1692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오늘 가격은 10만 6,600달러입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최근에 비트코인을 한 500개 정도 더 샀는데 돈이 많을 때는 한꺼번에 막 10,000개, 20,000개씩 막 사고 그랬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11월 8일에 트위터 X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지난주에. 이때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Buy now. 지금 사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도 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이 흔들릴 때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등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곤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64만 1692개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회사의 성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를 DAT라고 합니다.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하는데 DAT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00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1위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스트래티지가 64만 1692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냐면 지금 한 개에 10만 달러잖아요. 그리고 1달러가 1,400원을 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라는 단일 기업이 비트코인을 100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총 발행량이 2천만 개가 조금 안 되니까 2천만 개로 치면 3.2%를 비트코인 전체 채굴된 2천만 개 3.2%를 단일 기업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이 30개만 나오면 전 세계 비트코인은 씨가 말라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3.2%를 갖고 있는데 30개면 얼마입니까? 96%를 30개 기업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죠. 물론 이 중에 지금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개인 키를 분실을 해서 지금 로스트, 찾을 수 없는 비트코인이 한 300만 개, 최대 400만 개 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유통되는 액티브 서플라이로 따지면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100조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기금 포함해서 지금 800조 좀 넘는 수준이고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750조인가 되잖아요.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한 일개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조 원어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등이 5만 3천 개, 3등이 4만 3천 개, 4등이 3만 개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100개의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105만 개인데 105만 6천 개인데 스트래티지 혼자 64만 1천 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회장이 최근에 487개,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한 700억 원 되나요? 네. 700억 원어치를 1억 5천이니까, 개당 지금 1억 5천이니까 500개 사면 700 몇십억 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750억 원 갖고도 487개밖에 못 삽니다. 64만 1692개를 갖고 있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21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마이클 세일러만 21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토시 나카모토가 21을 좋아해서 마이클 세일러 회장도 21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몇 개죠? 2100만 개입니다. 그러면 21이 들어가죠. 자,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4년마다, 약 4년마다 일어나는데 정확하게는 4년이 아니라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되면 반감기가 일어납니다.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되는 게 4년이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21만 개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반감기가 돼서 총 2100만 개가 채굴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2하고 1이라는 숫자, 특히 2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것을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21이라는 숫자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이 비트코인의 전도사, 이자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 스트래티지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 역시 21이라는 숫자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21이라는 숫자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키노트 스피치를 한다거나 어떤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전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더 파워 오브 21은 올 7월 달에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프라하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I'm very excited to present the power of 21. My topic today is Bitcoin, time, and the engineering of generational wealth.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2024년도에 자기가 발표한 내용이 미국의 내쉬빌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어로 옮기지 못했으니까 영어로 된 슬라이드를 제 설명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nnualized Rate of Return, ARR이라고 하죠. 연간 이익률, 연평균 이익률이라고 보면 되는데,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는 딴 거 안 하고 비트코인 사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그것만이 수익 모델인 회사입니다. 주식 발행해서 비트코인 사고, 채권 회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사고, 우선주 발행해서 비트코인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만 산 기업인데, 2010년 8월 10일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때부터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비트코인이 연평균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S&P 500, 나스닥, 금, 은, 이거는 미국 채권이죠. 이게 아마 인플레이션 연평균 7% 정도 되면 채권을 사고 있으면 채권의 이자가 3%면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걸 계산했을 때 비트코인이 55% 연평균 이익률로 다른 모든 자산을 압도했다는 게 마이클 세일러의 분석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산을 합치면 90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요때는 금이 지금 16조 달러인데 지금 금이 만 25조 달러, 30조 달러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2조 달러죠.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서 2조 달러대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 당시 발표할 당시에 전체의 글로벌 자산 총액에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900조 달러라는 걸 지금도 유지한다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2조 달러라고 하면 900분의 2니까 아주 미미한데, 마이클 세일러 회장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이 일단 20조 달러, 30조 달러까지는 무난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보다 이 900조 달러도 계속해서 커지겠지만 비트코인의 이 비중도 계속해서 커져서 이 중에서 가장 큰 섹터를 차지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2024년 내쉬빌에서 있었던 자기의 키노트 스피치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데, 2045년이면 2024년에서 21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 회장도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21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2045년에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을 베어 케이스, 그러니까 약세장일 때는 300만 달러, 그리고 기본 케이스일 때는 1,300만 달러, 그리고 강세장일 때는 4,900만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3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42억 정도 되죠. 1,400원으로 쳤을 때 1,300만 달러면 거의 200억 정도 됩니다. 개당. 그리고 4,9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7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21년이 지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대 4,9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가 2030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최대 120만 달러까지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좀 더 롱텀으로 2030년 말이 아닌 작년 기준으로 21년 뒤인 2045년의 가격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비트코인을 100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총 채굴량 2천만 개 중에 3.2%를 1개 회사가 샀는데 당연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사는 거겠지. 만약에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말고 하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지금 주식 팔고 채권 팔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모아갖고 지금 100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는데 평균 매입 단가가 비트코인 한 7만, 지금 10만 불인데 한 7만 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적어도 30%는 지금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이익을 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045년에는 아까 900조 달러였는데 자, 글로벌 자산 총액이 4,000조 달러로 성장하게 되고 비트코인이 그중에서 280조 달러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금은 45조 달러, 비트코인은 280조 달러입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2조 달러니까 24배가 올라야지 비트코인이 280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금이 45조 달러니까 금보다 몇 배가 지금 비싼 겁니까? 지금 거의 5배 정도 더 비싸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작년에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시장 상황 또 채택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좀 수정했습니다. 1,300만 달러가 아니라 2,100만 달러로 수정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1,300만 달러로 지금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근데 작년 7월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률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게 변화해서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냐 봤더니 백악관이 작년 7월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비트코인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Although we thought we might have a pro-Bitcoin president, we didn't think we'd get a strategic Bitcoin reserve. We didn't think that the president would say America will be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This is an amazing development. 그래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것은 작년 7월에 비해서 달라진 상황이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의 2045년 가격 전망을 수정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운 근거는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미국 행정부에 친 비트코인 인사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JD 벤스 부통령이죠. 그다음 로버트 케네디 보건장관입니다. 그다음 털시 게버드 NID라고 국가안보국 국장입니다. 그다음에 폴 애킨스 미국 증권위원회 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데이빗 sak스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최고 책임자입니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의 상무장관입니다. 캐시 파텔은 FBI 국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옹호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행정부의 주요 직책을 전부 다 친암호화폐 인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이것을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수정한 첫 번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친암호화폐 발언을 했거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CFTC 의장 지명자
이거 발표할 때 또 친암호화폐 인물이죠.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미국의 월가가 비트코인을 또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ETF가 80개가 넘게 론칭이 됐고, 그다음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돈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그 다음에 피델리티, 그리고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코, 이런 월가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이클 세일러가 꼽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상장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DAT,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전략에 따라서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래티지가 64만 개, 마라홀딩스, 일본의 메타플래닛,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사모으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보여준 표하고 같은 표이죠. 죄다 미국 기업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타플래닛이 이때 비해서 지금 순위가 올라가 있는데 거의 다 미국 기업이 비트코인을 독식하고 있어서 향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관 내 리서치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전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클레이, 번스타인 이런 데서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2030년에 50만 불, 30만 불, 2033년에는 100만 불, 이렇게 전망해 놓은 것을 평균을 냈더니 2026년, 내년에는 18만 불, 지금 10만 불입니다. 2027년에는 좀 떨어졌네요. 이건 반감기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고, 2029, 30년에는 40만 불입니다. 40만 불. 평균이.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먼트가 2030년 말에 기본 케이스로 70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20%를 깎았으니까 20% 깎고도 한 5, 60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의 분석가들도 2029, 30년이면 40만 달러로 보는 게 평균이고, 2033년은 번스타인밖에 없어서 100만 달러에 갈 것이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많은 이런 기관의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마이클 세일러는 또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다음 기술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인쇄기에 투자했고, 망원경에 투자했고, 증기기관에 투자했고, 전신기에 투자했고, 전구에 투자했고, 그 다음에 포드의 차에 투자했고, 백신에 투자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투자했고, 워드 프로세서에 투자했고, 휴대폰에 투자하고, WWW에 투자하고, 하이브리드 카에 투자하고, 메타 같은 소셜 미디어, 아이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 당국도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허용하고 합법화해서 리지터머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출시를 허용했다. 이런 것들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하는 규제가 합법화, 제도화되고 있다는 걸 또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피톨 힐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대통령실을 화이트하우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의회를 캐피톨 힐이라고 하죠. 미 의회가 비트코인을 또 수용하고 있다. 자, 이미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인데 이미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대통령 서명까지 마쳤고요. 클래러티 액트하고 안티 CBDC 액트는 하원은 통과했고 아직 상원은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비트코인 법안이 4912호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도 지금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이냐면, 자,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4912 법안이 있습니다. 2024년에 발의된 비트코인 법안인데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이냐면, 미국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모아야 된다.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을 팔면 안 되고
추가로 정부가 뭐 세금을 쓰든지 아니면 세금 중립적인 방법을 쓰든지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전략 비축해야지 나중에 패권 경쟁에서 맨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의된 법안인데 그 법안을 비트코인 액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통과됐거나 하원만 통과됐거나 이거는 대통령 서명까지 된 법안이고 이거는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 법안은 발의돼 갖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고 그러니까 미국 의회 캐피털 힐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주별로 독립적인 법안도 있고 재정 정책도 펼치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를 채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International Government have embraced Bitcoin이라고 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들도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국의 MP면 프라임 미니스터 아닙니까? 영국의 MP and Prime Minister Hopeful Nigel Farage says his new bill will 블라블라블라 해서 영국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법을 정비하거나 수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탄도 지금 채굴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14,000개까지 채굴했다가 지금은 공무원 월급을 인상시켜주고 국가 재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3,000개를 팔았는데 지금 부탄도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고 파키스탄도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도 비트코인을 전쟁 자금으로 45,000개인가를 받아서 지금 보유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도 비트코인에 우호적이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들도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채택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또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도 비트코인을 점차적으로 수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8일 마이클 세일러가 미국 내쉬빌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한 이후에 성적을 또 한번 계산을 했더니 비트코인이 금과 매그니피센트 7,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주식시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이 매그니피센트 7하고 비교해봐도 비트코인이 61%의 수익률, 금이 45%, 매그니피센트가 19%, S&P 500이 9%, 부동산이 7%. 부동산도 1년에 7%씩 오르는 겁니다. 채권 산 사람만 좀 손해를 봤네요. 그래서 이거 프라하에서 이거 발표할 때까지 약 1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61%가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까 보여줬잖아요. 백악관이, 미국의 행정부가, 미국의 의회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상장기업들이, 다른 나라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게 최근 1년의 성적으로도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10년 동안 비교해봐도 비트코인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이런 매그니피센트 7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스 데케이드니까 10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비트코인이 2조 달러대로 성장했고 금이 지금 한 25조에서 30조 달러 사이 정도 돼 있는데 그 사이에 900조이던 지구상의 모든 자산의 가치가 1000조 원으로 올랐다고 마이클 세일러는 평가하고 지구의 자산의 밸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돈은 계속해서 찍혀 나오고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올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조 달러가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새로운 변곡점에 도달했다. 라고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혁명이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하고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자, 할 피니라는 사람을 인용을 했습니다. 할 피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할 피니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암호화폐 업계에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자였고 또 비트코인 초기 채굴에 참여를 했고 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그 비트코인 창시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뭐 이랬는데 사실은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할피니는 비트코인 채굴이 2009년 1월에 처음 이루어졌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백서는 2008년 10월 31일 날 나왔고 비트코인 첫 번째 채굴은 2009년 1월에 이루어졌는데 할피니는 그해 가을에 루 게릭병 진단을 받고 201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새롭게 과학기술 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자기가 환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를 냉동 상태로 보관해달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냉동인간으로 보관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할피니가 사실상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 1월 10일이죠. 비트코인이 채굴된 직후에 이 사람이 어떤 전망을 했냐면 비트코인 글로벌 커런트 에스티메이트 오브 토탈 월드와이드 하우스홀드 웨alth that I have found range from 100조 달러에서 300조 달러죠. 2009년도에 각국에 있는 가정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치면 100조에서 300조 달러가 되는데 이것을 비트코인이 2100만 개니까 2000만 개 비트코인 으로 이것을 환산을 하면 코인 한 개당 가격은 1000만 달러다. 뭐 이렇게 할피니가 2009년 1월 10일 비트코인 채굴돼 갖고 가치가 하나도 없을 때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자기가 보기에는 사실상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할피니의 이런 전망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모든 게 할피니의 계획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사토시가 붙인 불은 이제 누구도 멈춰 세우거나 꺼트릴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됐다라고 마이클 세일러는 분석을 했습니다. It's going to continue to grow, and no one can stop it. And so with that, with the help of all that information, I'm going to now share my Bitcoin prophecy.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프로페시 예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21 million in 21 years. 자, 21년 내에 2100만 달러가 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아까 1300만 달러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21년 내에 2100만 달러 개당 가격입니다. 그럼 얼마인가 우려나도록 300억 원입니다. 한 개당 300억 원에 21년 내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20일을 좋아해서 비트코인의 총 발행 개수를 2100만 개,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블록이 21만 개 생성될 때마다 반감기가 발생하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마이클 세일러도 사토시 나카모토를 추종하다 보니까 이 20일을 써갖고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개당 2100만 달러에 21년 내에 도달할 것이며 그렇게 되려면 연평균 R이 21%, 연평균 21% 성장을 하고 그리고 변동성은 21%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 내놓은 분석에는 엄청난 인사이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찾아낸 인사이트를 제가 학습하고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뒤에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 슬라이드를 오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까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의 전망 21을 활용한 전망입니다. 자, 연평균 21%씩 성장하는데 변동성은 옛날에 비트코인이 몇 배 올랐다가 다시 90% 떨어지고 또 2배, 3배 올랐다가 다시 80% 떨어지고 그런 변동성이 엄청난데 지금 변동성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루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이 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연평균 21%씩 꾸준히 성장을 하면 21년 안에 개당 가격이 2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마이클 세일러의 프로페시 예언입니다. 할피니의 예언을 받아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분석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